자, 이제 집합 단원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볼 건데, 집합 단원도 크게 뭐 어려운 단원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심화 주제를 다룰 때 좀 연습 많이 해야 되는 단원이니까, 오늘 이제 개념 잡기에 열심히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먼저 집합의 정의에 대한 얘기 좀 먼저 해보면, 집합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원소들을 모아놓는 거, 그걸 이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 명확한 기준이 항상 필요해요. 명확한 기준. 이 명확하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기준이 존재하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보자.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거는 결국 집합이 아니죠. 그건 집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빨간색의 모임. 이것도 이제 집합이 아닐 거야. 당연히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자연수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짝수의 모임. 요 정도 이제 집합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명확한 기준에 의한 모임, 그 모임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집합이라 할 거고, 그 모임에 모여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원소, 이렇게 얘기를 좀 하죠. 그래서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무슨 나열법? 그렇지, 원소 나열법. 자, 원소 나열법은 실제로 그냥 원소를 뭐 하는 거예요? 직접 다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합을 표시할 때는 보통 대문자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고, 이 집합은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원소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 네, 요거 이제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원소 나열법의 한계점은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땡땡땡 찍고 그 이후에 이어질 숫자들 안 적었어요.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건데, 그럼 이 모든 원소들을 다 적을 수가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3으로 끝나는 집합은 우리가 이제 유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1, 2, 3, 4, 5, 6 숫자가 무한히 늘어나요. 집합의 이제 원소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 그걸 이제 우리는 무한 집합이라고 얘기할 건데, 원소 나열법의 한계는 그거야. 무한 집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무슨 제시법을 통해서, 그렇죠. 조건 제시법. 얘를 이제 통해 가지고 집합을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지. 자, 조건 제시법을 쓸 때에는 마찬가지로 중괄호 딱 표시해 주시고, 이 앞에 원소가 되는 기호를 하나 써주는 거야. 예를 들어 x. 나는 지금부터 x라는 애를 원소로 챙길 건데, 이 x에 대한 부연 설명을 요 막대기 뒤에다가 써주는 거야. x는 자연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거 1, 2, 3, 4, 5, 6, 7 등등등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괜찮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불러. 벤다이어그램. 벤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거고, 그 사람이 만든 그림이라 그래서. 근데 이제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때는 보통 이제 유한 집합만 벤다이어그램 표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B라는 집합이 원소가 1, 2, 3이다 라고 치면은 그냥 동그랗게 집합에다가 주머니 안에 이렇게 1, 2, 3을 넣어주는 정도로 표시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집합을 표시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집합은 비순서쌍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으로 쓰나 2, 1, 3으로 쓰나 서로 같은 집합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중복되는 원소를 여러 번 쓴다 안 쓴다? 네, 안 쓴다. 중복되는 거 없이 한 번씩만 쓸 거다. 이 정도로 집합 표현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 집합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그렇죠, 부분 집합에 대한 개념이에요. 부분 집합 말만 들어도 딱 뭔지 알겠죠? 그 집합의 부분이 된다, 일부분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 4, 5라 해봅시다. 1, 2, 3, 4, 5. 자,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유한 집합이 될 거고,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A의 부분 집합을 구하고자 한다면 A 안에 있는 원소로만 이루어진 새로운 집합들을 만드는 건데, 첫 번째로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도 가능해요. 공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동그라미에다 작게 읽어서 공집합. 그리고 원소가 한 개짜리 집합 1, 집합 2. 원소가 뚝뚝뚝 해서 마지막 얼마짜리까지? 그렇죠. 5개 다 있는 것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부분집합이다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다고? 부분집합. 근데 이제 부분집합을 이렇게 쭉 다 나열할 수도 있고, 기호로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은, 얘랑 이제 같은 표현이에요. 어떤 집합이 있어. 어떤 집합이, X라는 원소가 B에 속한다. 이면, B에 있으면, 그 원소는 A에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B에 들어있는 원소는 전부 다 어디 있다는 얘기야? A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 B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전부 다 A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고,
여러분들 혹시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 혹시 알고 계세요? 이렇게 원소가 포함된다 할 때는 삼지창, 그렇죠? 삼지창. 이게 이제 엘리먼트의 약자인데, 엘리먼트 뭐야? 요거에 이제 기호를 따가지고 알파벳 E를 형상화해서 쓴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 따질 때는 이거 이면, 자, 그럼 B는 A의 무슨 집합이 된다? 부분 집합이 된다. 이렇게 집합 사이 포함 관계는 그냥 알파벳 C를 형상화해서 컨테인이라는 뜻이야. 컨테인. 포함된다. 이런 뜻의 관계를 갖는 이런 기호를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가 A에 포함되어 있으면 B가 A에 포함되고, 이때 B를 우리는 A의 무슨 집합이라고 부른다? 부분 집합. 이렇게 부르는 거죠.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부분 집합의 개수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부분 집합의 개수.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주제를 조금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A의 원소가 이제 1, 2, 3, 4, 5야. 얘를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 때 첫 번째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봅시다. 부분집합 개수. 자,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거야. 어쨌거나 얘를 구성할 때 보니까 요 5개의 원소 중에 1이 들어있던지 안 들어있던지, 2가 들어오던지 안 들어오던지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씩이지. 그러면은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1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5가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결국에는 두 가지를 5번 곱해서 결국에 2의 몇 제곱이 된다? 5제곱이 된다. 요 정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진부분집합에 대한 얘기인데, 진짜 부분집합 뭐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부분집합.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얘는 자기 자신은 부분집합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 그쵸? 걔 하나 빼가지고 진부분집합은 전체 부분집합 개수에서 누구 빼준 거? 그렇지. 자기 자신을 빼준 거. 공집합이 아니라 누굴 빼는 거라고? 자기 자신을 빼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를 거고. 자,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원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모든 집합에 이미 얼마를 그냥 미리 뽑아놓는데, 그치? 1을 미리 뽑아요. 그럼 얘는 선택권이 한 가지로 줄어드는 거야. 뽑을 거야. 나머지 2, 3, 4, 5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2의 몇 제곱이라면 된다? 그쵸? 2의 4제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괜찮죠? 그럼 네 번째. 만약에 1을 포함하지 않겠대. 1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1을 선택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 얘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또 몇 개에 대해서? 4개에 대해서 부분집합 만들어 주시면 되니까 2의 몇 제곱이다? 4제곱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이제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첫 번째. 원소 5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이고? 5제곱이고. 자,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공집합이야. 공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무슨 집합이 된다? 그렇지. 부분집합이 된다 이거고. 자, 공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공집합을 그냥 띠용 이렇게 표현해도 이게 뭐라는 얘기야? 공집합이 될 거다. 이 정도 일단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이제 부분집합까지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졸린 사람은 잠 한번 깨시고 기지개 한번 펴시고, 나도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기지개 한번 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집합의 이제 연산에 대한 얘기인데, 집합의 연산을 우리 4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합집합이죠. 합집합. 첫 번째 합집합. 자, 딱 말만 들어도 그냥 뭐야? 2개의 집합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합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사이에다가 컵 이렇게 하나 딱 둔 상태에서, 컵 둔 상태에서 A 합집합 B라고 읽으시면 되고, 결국에는 A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와 B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전부 다가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그냥 보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X라는 어떤 원소가 A에도 있거나, 또는 X라는 원소가 어디에도 있는 거? 그렇지. B에도 들어있을 때. 이런 상태를 우리가 합집합이다 얘기를 하고, 얘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와 B가 이렇게 존재할 때 2개를 뭐 하겠다? 합집합 하겠다. 결국에 여기 전체를 색칠하는 게 무슨 집합이에요? 네, 합집합이 되는 거다. 합집합.
여기 이제 합집합. 이해되십니까? 요거 이제 합집합이라 할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잠깐 보시면, 이거 이제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합집합 B, 얘의 원소의 개수는 괄호치고 앞에다가 소문자 n, number라고 쓰시면 되고, 얘는 어떻게 하시면 돼? 첫 번째로는 A의 원소 개수 더하세요. 얼마? n, A. 그렇지. 그 다음 누구도 더하세요? B의 원소 개수도 더하세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 체크 하시면 좋은데, 그 체크가 뭐냐면은 NA, A의 원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B의 원소. 어디랑 어디를 또 더하시면 돼? 그렇지. 여기 하나 이제 더해주셔서 전체를 다 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가 몇 번 더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2번 더해질 거니까 뒤에서 가운데 한번 뭐 해주자? 빼주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NA 합집합.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원래 이제 3개짜리도 좀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2학기 올라가기 전에 심화 유형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가 합집합 다음에 따라 나오는 두 번째가 누구예요? 당연히. 저 교집합. 교집합이라는 건 뭐야? 이런 농담하니 너와 나의 교집합은 뭐 이거야. 뭐 이런 얘기, 미안해.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교집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공통 부분을 찾자 이거야. 공통 부분. 그래서 공통 부분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호로 교집합, 컵을 아까 이제 엎어 놓은 거, 공통 부분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지. 요거 이제 공통 부분을 찾는 거고, 원소 나열법, 미안해. 조건 제시법으로 좀 쓴다면, 이번에는 원소가 A에도 있어야 하고, AND야, AND. 그리고 동시에 어디에도 있는 거? B에도 있는 원소들을 모으세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띵 해가지고 여기가 A집합이고 B집합일 때 겹치는 부분. 여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다? 교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괜찮죠?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세 번째, 이제 여집합의 개념이 나오는데, 여집합. 여집합이라는 건 뭐야? 여집합. 여집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전체 집합을 둔 상태에서 A 여집합. 무슨 얘기냐면 A가 아닌 부분을 골라라 이거야. A가 아닌 부분. 결국에는 이런 얘기죠. 여집합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 물어볼까? 얘들아, 남성의 반대말이 뭐야? 남성이 아닌 거. 남성이 아닌 게 뭐야? 보통 이제 여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지. 선생님이 전체를 구분짓지 않았잖아. 그럼 남성이 아닌 거 뭐 이게 지우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 분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를 항상 제한을 둬야 여집합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얘를 먼저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여집합은 보통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집합 안에서 이게 전체 집합 U 전체 집합 안에서 A가 존재할 거고 이 A가 아닌 것들 A의 어느 쪽에 있는 거? 바깥쪽에 이렇게 존재하는 얘네들을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그러면 조건제시법으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조건제시법으로 X라는 원소는 어디에는 포함되지만 전체 집합에 있지만 이거 X라는 원소는 어디에는 있으면 안 돼? 그렇지. A에는 있지 않은 거. 이거를 이제 우리는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A 여집합이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집합까지 얘기했고.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이제 차집합인데. 이 차집합이 좀 되게 중요해요. 차집합. 자, 기호로는 이렇게 쓸까? 기호로는 A 차집합 B. 라고 얘기를 할 건데 A에서 B를 빼래. A에서 B를 뺀다는 게 무슨 뜻이야? A에서 B를 빼라. 여기 A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B가 이렇게 있어. 근데 A에서 B를 뺀다고 했을 때 B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잖아. 결국에 이제 남는 부분은 이쪽이 남는 거죠. 이렇게. 자, 원소의 개수를 빼는 게 아니고 겹쳐진 원소를 빼는 게 겹쳐진 원소. 그래서 얘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은 얘는 이렇게 줬어요. A에서 A 교집합 누굴 빼라? B를 빼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요걸 가지고 한번 전체 집합 안에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황색 부분을 교집합과 합집합과 여집합 이런 애들로 좀 표현해볼 거야. 지금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나오니까 얘를 이제 뭐 계산할 수가 없는데 여기 이제 얘를 가지고 계산할 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 겹쳐진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한번 보세요. A는 이해되시죠? A 요만큼. A 색칠 띵 띵. 교집합 B의 여집합. B가 아닌 부분을 색칠해보면 그렇지. 어디랑 어디? B가 아닌 부분. 여기랑 여기가 딱 색칠되겠네. 겹치는 부분이 어디밖에 없어? 정확하게 이쪽 부분밖에 없고 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그게 바로 뭐라? A 교집합, B 여집합. 이게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차집합이라는 기호를 딱 만났을 때, 요 기호를 만났을 때 그냥 빼기 기호로 두지 마시고 얘를 뭐로 바꾸자?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서 연산할 때 조금 사용하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그냥 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개념 얘기해본 거고 넘겨서 문제 풀면서 한번 봅시다. 문제 풀면서 잠깐 275페이지 보자. 275페이지. 여기 집합들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 건데 275페이지 1번에 보시면 275페이지 보세요. 1번에 보시면 교집합과 누구의 성질이라 나와 있어? 교집합과 합집합의 성질이라 나와 있고 1, 2, 3번 적혀 있어요. 거기다 이제 묶어주시면서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그림 그려서 뭐 하시면 돼? 그림 그려서 잘 확인만 하시면 돼요. 확인만. 1번 먼저 볼게요. 자, 전체 집합과 A를 교집합하래. 그러면 생각해봐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었어. 자, 한두 개만 그려봅시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고 A가 이렇게 있었어. 이게 전체 집합. 그럼 전체 집합과 A를 교집합하려니 겹치는 부분 선택하라는 거니까 여기에 선택하시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 A.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막 외우시면 안 돼. U 전체 집합, 교집합 A는 A 뭐 이렇게 외우는 얘기 아니야. 당연히 따져보면 가능한 거고. 두 번째 A 교집합 A 당연히 A일 거고. 공집합과 A를 겹치려고 하다 보니까 공집합이랑 A랑 겹쳐지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당연히 그냥 공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성질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볼만한 건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 이 성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얻어내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자, 두 번째 중에서, 전체 집합에, 전체 집합에다가 합집합 A를 했더니 뭐가 되더래? 전체 집합이 되더래. 자, 이게 무슨 얘기야? 교집합일 때는 작은 쪽의 결과가 나오고 포함되는 거. 합집합일 때는 포함된 요 큰 거의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 이 A는 어차피 이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합쳤을 때 아무런 그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전체 집합이라 쓰시면 되고.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그냥 그림 그려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그 밑에 이제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한 연산 법칙 나와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 무슨 법칙 성립할 거다? 교집합 합집합에 대해서. 1번. 교환 법칙. 교환 법칙. 그냥 잘 성립할 거고. 당연하죠.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랑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 두 번째, 무슨 법칙도 설합한다? 결합 법칙. 근데 이제 여러분들 결합 법칙이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묶는 개념으로 좀 붙고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 여기 이제 결합 법칙은 계산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할 때, 얘를 먼저 계산을 하나, A 합집합 B를 먼저 하고, 누굴 계산하나? C를 계산하는 계산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결합법칙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건 뭐냐면은, 이 연산. 괄호를 기준으로 각각의 연산 기호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는 그냥 결합법칙이야. 연산 기호 같을 때. 자, 그럼 또 다시 보세요. A, 교, B, 교, C. 그렇지. 얘하고. A, 교, B, 교, C. 얘네들은 또 다시 서로 뭐 한 거? 같은 거. 이게 무슨 법칙이다? 그렇지. 결합법칙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세 번째. 여기 여러분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B 교집합, C가 이렇게 떠졌어. 괄호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연산 기호가 서로 뭐해? 달라. 이럴 때는, 이 A 합집합을 전개, 분배 법칙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럴 때 이제 분배하는 원칙은 이 합집합 기호를 A가 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A 합집합 B에다가 가운데 교집합 연결되면서 뭐가 돼요? A 합집합 C. 네, 요 정도로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물어볼까? 여기에서 또다시 이렇게 묶었어. A 합집합을 묶었어. 이거는 무슨 법칙이야? 오케이. 이거 여전히 분배 법칙입니다. 이거를 결합 법칙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묶었으니까 결합이네. 아니에요. 무슨 법칙이라고? 분배 법칙. 자, 등호라는 건 항상 양쪽으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 하는 게 분배였으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 역시 무슨 법칙이다? 분배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얘기야. 됐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275페이지 그 밑에 3번 보세요. 네, 여집합에 대한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의 여집합은 뭐야? 전체가 아닌 거니까. 그렇지.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고. 거꾸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그럼 뭐겠어? 오케이. 전체 집합 되는 거고. 그럼 세 번째. 여집합의 여집합 뭐죠? 아닌 거에 아닌 거니까 뭐 하는 거? 자기 자신이 내는 거 맞죠? 이게 약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이는 느낌이라서 그냥 자기 자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A랑 A 여집합을 교집합했어요. 자, A랑 A 여집합을 교집합했어. 그러면 나랑 내가 아닌 거에 공통부분은 없지. 없으니까 뭐라 쓰면 돼? 이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A하고 A의 여집합을 보시겠더니 다시 전체 집합이 됐어. 그럼 뭐야? 당연하지. 얘네들이 서로 비적한 부분을 잘 채워줄 테니까 여기에 전체 집합이 될 거다. 이것도 그냥 보시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드모르간의 법칙에다 별표 좀 치세요.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자, 무슨 법칙이라고? 드모르간의 법칙. 자, 수학을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드라는 이게 이름 사람 이름이거든. 프랑스에서는 드가 붙으면 약간 귀족 쪽이래.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으니까 이런 거 생각해내는 거지. 근데 얘는 어차피 수학자로서 업적이 드모르간의 법칙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은 봐봐. 첫 번째 합집합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여집합을 때렸더니 얘가 여집합의 교집합의 비여집합이 되더라. 이렇게. 이 여집합이 마치 뭐처럼 들어간 느낌이야? 분배 법칙처럼 들어간 느낌이지? 여집합은 반대로 바꾸는 거니까 A를 여집합하고 합집합을 반대로 바꿔서 뭐로 만들고? 교집합. 그렇지. B의 여집합까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그냥 별거 없어요. 이거 적절하게 둘 다 뭐 하시면 돼? 둘 다 각각 그려보세요. 둘 다 각각 뭐 해보시라고? 그려보세요. 요게 이제 교집합을 확인하기, 드모르간의 법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럼 두 번째, 이럴 수도 있잖아.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럴 수도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A, 여, 합, B, 여. 요렇게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호의 방향에 너무 거시기 하면 안 돼.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무슨 법칙이지만, 드모르간이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요 관계도 드모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밑에 이제 차집합에 대한 성질은 굳이 뭐 외울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될 테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네. 이렇게 집합에 관한 문제를 같이 몇 개 풀어볼 건데 277페이지 5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5번 문제 A라는 집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보니까 A가 집합 안에 공집합 기호가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집합에 1, 2가 있대. 자, 결국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집합의 기호와 부분 집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예요. 첫 번째 1번 보니까 집합 1. 1번 집합 1이 라지 A의 원소냐 물어봤어. 자, 이 원소냐고 물어본 거는 결국에는 이 A 안에 집합 1이라는 이 모양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1번은 틀렸죠. 1번 틀렸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는 집합의 1, 2. 얘가 A의 원소냐. 이런 모양이 있냐 물어본 거야. 여기 있네, 여기. 그죠? 그래서 결국 2번이 맞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3번, 누구는 집합의 2는 A의, 자, 요거는 누구끼리 포함 관계? 집합끼리 포함 관계니까 부분 집합이냐고 물어본 거야. 2를 원소로 하는 부분 집합을 만드실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3번도 맞고. 자, 4번을 보시면. 자, 4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합의 1, 2가 A의 부분집합이냐. 결국에는 1과 2를 원소라는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냐 물어본 건데, 여기도 1과 2를 부분집합으로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 5번은 이 공집합이라는 기호가 A에 포함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결국에 이제 A가 원소냐고 물어본 거니까 속해 있냐 물어본 거야. 자, 이 기호가 들어있다. 아, 그래서 5번도 3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될 거고, 결국에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합과 원소 사이에 자, 포함 관계 혹은 속해 있다. 이 정도의 관계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7번. 네, 이제 집합의 서로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집합의 서로소. 우리 숫자에서 서로소는 뭐였지? 숫자에서 서로소는? 그쵸? 약수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를 이제 서로소라고 하는데,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뭐냐면은, 집합에서 서로소는 교집합이 없는 거. 네,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되는 관계. 즉, 서로 간에 공통이 하나도 없는 거야. 교집합이 없는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집합의 서로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둘이 서로소인 집합을 찾으래. 6번을 봅시다. 7번이 아니라 미안해요. 자, 6번을 보시면 서로소인 걸 찾으래. 결국에 이제 A 집합이 뭡니까? A 집합이 4, 5니까 A와 서로소가 되기 위해서는 집합 안에 절대로 4와 5가 있으면 안 돼요. 자, 1번 보세요. 1번 누구 들어있네? 5 들어있네. 벌써 틀렸고. 3번에는 4하고 5가 둘 다 들어있으니까 교집합이 존재하죠. 자, 틀렸고. 자, 3번 보세요. 3번. 10하고 뭐인 수를 찾으라고? 소인수를, 10의 소인수를 찾으래. 10의 소인수 뭐랑 뭐죠? 10의 소인수는 2하고 5. 예, 두 개니까. 네, 그래서 이제 10의 소인수는 2하고 5니까 5가 들어있어서 틀린 거고. 4번. 6의 양의 약수? 6의 약수 불러보세요. 1, 2, 3, 6.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네? 4하고 5가 없으니까 A하고 서로소. 그래서 내가 찾는 답은 몇 번이다? 4번 체크하시면 되고. 5번에 2의 배수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네, 4가 들어있으니까 5번도 답이 아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의 서로소를 알아봤는데, 집합의 서로소라는 거는 둘의 교집합이 뭐한 상태다? 없는 상태. 교집합 했을 때 공집합이 된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78페이지 뒤로 넘겨가지고 11번 문제 봅시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집합을 나타내봐라. 색칠한 부분집합. 아니 근데 부분집합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하죠? A인데 A가 약간 구멍이 뻥 뚫려 있어.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 누가 있을 때? C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 이렇게 색칠된 거. A를 포함하는 듯 하지만 여기 이제 겹치는 이 부분이 빠진 거. 자, 요즘 요런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냥 어쩔 수 없어. 다 그려봐야 돼. 그려보셔야 되고.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부터. 첫 번째. 자, 이건 안 돼요. 이걸 보고서 그냥 바로 찾겠다. 그건 아니고 얘를 가지고 잘 그려보면서 이 그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거야. 자, 첫 번째 1번. 비합집합 C가 비합집합 C, 교집합 A가 요 모양이 되느냐?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림 다 그려야겠네. 자, 여집합이 없으니까 일단은 A, B, C 3개만 그려놓고 갑시다. A, B, C 3개만 그려놓으시고 비합집합 C하고 자, 비합집합 C하고 누구의 교집합? A의 교집합을 찾아가겠으니까 A하고 교집합이면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한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결국에 아니죠. 아니니까 1번은 틀렸고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A 합집합 B, 교, C. 이걸 이제 바로 그릴 수 있겠다. A 이렇게 있고 B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A 합집합 얘하고 B 교집합 C 얘까지 포함하는 거. 이렇게 흰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이겠네요. 이것도 그럼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3번은 뭐니? 3번을 보시면 A 교집합 B 여 교 C 아이고 미안해 C의 여 땡 여 괄호 이거 무슨 법칙 쓰고 싶죠 여기서? 그렇죠. 드 모르간을 쓰고 싶네. 드 모르간을 쓰시면 어떻게 돼요? 드 모르간 쓰시면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전체 무슨 집합? 여집합 땡
교집합이 여집합이면 이거 뭐로 바꿀 수도 있다고? 이거 A 차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그럼 A에서 B 합집합 C하고 겹치는 부분을 빼라 이거니까 A가 이렇게 있다 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BC와 겹치는 부분을 빼면 결국에 남는 부분은 여기가 남겠네. 파란색으로 칠해도 이 부분. 네, 이렇게 남을 테니까 3번도 아니라는 거 알 거고. 자, 4번을 좀 보시면 4번은 뭐래요? B, 교, C, 여와 누구를 교집합? A를 교집합. 결국에 이제 앞에 있는 B, 교, C, 여가 뭐야? B, 교, C, 여. 그렇죠. B 차집합 C가 되는 거죠. B 차집합 C. A, B, C. 얘는 이제 누구라고? B 차집합 C. B에서 C를 뺀 거. 요 부분. 노란색으로 치는 요 부분이 될 거고. 그거하고 A하고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라 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요 부분을 찾는 거네. A하고 겹쳐진 부분이니까 요 빨간색. 여기. 아, 내가 원하는 부분은 요 빨간색이겠네. 아, 그러니까 쟤랑도 틀렸어요. 자, 마지막 5번 보시면. 5번 뭐라고 나와 있어요? 5번? 불러주세요. 여기 뭘 불러? 아무도 없는데. B, 여, 합, C.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이 뭘 불러? 아무도 없는데, 그치? 자, 여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또, A 뭐 쓰고 싶어? 모르간의 법칙.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전체 무슨 집합? 여집합. 이것도 뭐로 바꿀 수 있다? A, 차집합. B, 교, C. 이렇게. 그럼 A에서 BC가 겹치는 부분을 빼라 이거니까 A에서 비교집합 C 겹치는 부분 A, B, C. 자, A가 이만큼이죠. 여기에서 교집합 C, 비교집합 C 이만큼 겹치는 거 빼면 남는 게 뭐야? 남는 거. 이제 파란색으로 칠한 얘가 이렇게 남겠네. 얘가. 그쵸? 아, 결국에는 이 모양과 처음에 보기에서 주어진 이 모양이 서로 뭐하더라?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답이 5번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자, 어쨌거나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좀 잘 그리셔야 되는 거고, 뭐, 차근차근 그리면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잘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뒤로 넘겨보셔가지고, 뒤로 넘겨서 이제 다 비슷한 문제들인데, 20번 잠깐 보겠습니다. 20번. 20번. 이제 그 표현법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야. 자, 문제에서 뭐라고 요구하고 있냐면, A집합과 B집합이 있는데 A집합과 20번이에요. A집합 있어요. A집합 얼마? X제곱 더하기 X, 3이고 B집합 얼마야? B집합은 X제곱에 더하기 2X, 에 2, 6까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A 교집합 B가 뭐가 나오도록 하라고? A가 나오도록 하네. A 교집합 B가 A에 이게 무슨 뜻이지? 둘이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치 그림을 그려봐봐.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런데 A 교집합 B가 누가 돼야 돼? A에게는 이 부분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아 따라서 이 표현법은 원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A라는 집합이 어디에 포함되어야 된다? B에 포함되도록 하라 이런 뜻이고 이 안에는 A랑 B랑 뭐 할 때도 그치 같을 때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A에는 누가 현재 있어요? 3이 있네. 3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따라서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2X가 얼마면 된다? 3. 따라서 여기서 X 얼마 나오니? X는 띵 2개가 나오겠네. 띵 2개. 자 그럴 때 첫 번째 A가 얼마라면? X가 얼마라면? 마이너스 3이라면 마3을 여기다 대입해보세요. 대입해보시면 3, 3은 9에서 3 빼니까 A집합은 6, 3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A가 얼마일 때에는 A가 A가 아니라 X가 얼마일 때에는 X가 1일 때 A집합은 어떻게 되는가 1 대입하시면 2, 3 이렇게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네. 여기 둘 다 포함되는 관계가 만족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에서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x 값은 얼마? 마이너스 3과 1. 반드시 x 값을 구하신 다음에 다시 A집합, B집합에 대입하셔서
확인하는 작업 꼭 필요합니다. 네, 꼭 필요하니까 여기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 자 넘겨보세요. 쭉 넘겨서 283페이지에 3번 봅시다. 283페이지에 3번 283페이지 3번 보시면 A집합이 얼마야? A는 1, 0, 1, 2, 3, 4, 5 이렇게 총 몇 개의 원소로 그렇죠. 7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3하고 4는 원소로 가져야 되고 2는 갖지 않으래. 그럼 3, 4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3, 4 미리 뽑읍시다. 미리 뽑아요. 누군 가지면 안 돼. 2는 가지면 안 돼. 미리 지웁시다. 그럼 나는 이제 띵띵띵띵 4개의 원소로만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 그렇죠. 2에 5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얼마? 16.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4번 보세요. 4번에 이런 표현 나와 있어요. 27은 어디에 포함되고 그렇지. X에 포함되고 이 X 집합은 어디에 들어간다? 2, 3, 5, 7 얼마? 9 소수네 소수 여기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 자 그럴 때 이 X의 의미를 좀 해석해 보면 X는 무조건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지. 누구랑 누구? 2하고 7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X는 누구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요 오른쪽에 있는 요 2, 3, 5, 7, 9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해석을 하시면 X는 요 놈의 부분집합 중에서 2하고 누구를? 7을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이니까 나머지 3, 5, 7로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부분집합을. 그래서 2의 몇 승계가 된다? 그렇지. 2의 몇 제곱? 3승. 이렇게 해서 X집합 가능한 게 몇 개가 될 수 있다? 8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고 자, 이제 한 장 뒤로 넘겨보시면 284페이지에 대칭 차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네, 대칭 차집합. 자, 여기다가는 별표를 조금 칩시다. 별표를 좀 치시고 뭐 대단히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쉬운데 문제풀이가 좀 까다로운 단원이라서 여기 이제 요 개념만 조금 쌤이 특별하게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여러분? 제목이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 이제 말 자체도 되게 어려워. 대칭 차집합인데 이게 뭐 별로 그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근데 니네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떠들려니까 되게 이상하긴 하다. 굉장히 이상하긴 하네. 자, 이제 대칭 차집합인데 이런 얘기야.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보면은 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근데 이에 대한 표현법이 어떻게 되느냐?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 그럼 어디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니까 왼쪽 이 부분과 오른쪽 이 부분 이렇게 색칠된 이 부분 이렇게 되겠네. 아니 나는 근데 이거 맨날 그림 그릴 때마다 맨날 뭐가 떠오르냐면은 여러분 혹시 그 파리나 잠자리 눈 본 적 있어? 걔네들 눈 보면 이렇게 생겼지. 어쨌거나 뭐 이제 파리 눈깔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 대칭 차집합을 보통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A 세모 B 이렇게 좀 쓰고 여기가 뭐 세모에도 좋고 별표에도 좋고 네모에도 좋고 동그라미에도 좋고 뭐 아무런 연산 기호가 다 들어와요. 어쨌거나 이걸 이제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은 우리끼리 이렇게 좀 합시다. 자, 선생님이 이제 홀스 터치라고 써놨어요. 홀스 터치. 이게 무슨 얘기냐? 자, A 세모 B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는 방법. 이 홀스 터치야. 자,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A라는 집합이 있어. 그리고 여기 누구라는 집합이 있어?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자, 이제 색칠을 해서 나타내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 봐봐. A 세모 B를 표현하시고 그래서 A에다가 체크하는 거야. 체크. 여기도 A잖아. A. 그죠? 그럼 두 번째 A 세모 B니까 B에다가도 체크하는 거야. 체크. 자, 그랬을 때 홀수 터치된 부분들은 남을 거고 짝수 터치된 부분들은 지워질 거야.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지워지면서 이 부분 남고 이 부분 남을 거니까 이 부분이랑 똑같아지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홀수 터치로 파악하실 수가 있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성질들 첫 번째, 봐봐. A 세모 A 한번 볼래? A 세모 에모? A 세모 A. 이거 뭐야? A 집합면에 있는데 A 한 번 칠하고 A 한 번 또 칠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슨 집합이야? 그렇지. 공집합이야. 공집합.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결국에는 A 세모 B하고 B 세모 A는 뭐 할 거다? 같을 거다. 요 정도 사실도 일단 알 수 있겠네요. 이해됐어요? 아, 여기서 그러면은 A 세모 이렇게 넣쳤을 때 얘네들이 합성된 횟수가 홀수번이라면 홀수번만큼 합성됐다면 짝수번 싹싹싹싹 지워지고 마지막 누구만 남을 거야? 그렇지. A만 남을 거고. 두 번째 얘네들이 합성 횟수가 몇 번이라면 짝수번이라면 그냥 무슨 집합이 될 거야? 공집합이 되겠죠. 그렇지. 요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뭐도 성립한다? 오케이. 교집합도 성립을 할 거다라는 얘기죠. 교집합도 성립할 거고. 자, 세 번째 보세요. 전체 집합이랑 세모 A 한번 해볼까? 이거는 이제 뭐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고. A가 여기 이렇게 들어있겠죠? 전체 집합 이렇게 있을 거고, 그때 전체 집합 홀수 체크 띵 띵. 그 다음에 A 집합 띵 체크하면 누가 지워져? 오케이. A가 지워지면서 남는 거는 누구만 남는다? A의 여집합만 남을 거다라는 얘기야. 이게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성질들을 어떤 터치로 하자고? 그렇지. 홀수 터치를 보시면 이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그 284페이지에 성질 몇 개 나와 있어요? 8개가 쩌다저저저 나와 있는데 그 모든 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앞으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무슨 터치 하자? 오케이. 홀수 터치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 자, 네 번째. 세 개짜리. 세 개짜리 합성한 그래프,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자고. 세 개짜리. 그림을 좀 크게 그립시다. 세 개짜리 합성한 거. 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자, 무슨 터치 하셔야 돼? 홀수 터치. 자, A 먼저 칠할게요. A. 노란색으로 칠했고, B 칠할게요. B. 칠했고, 마지막 누구까지? 네, C까지 칠할게요. C를 칠해주시면, C. 칠하고 남는 애들 중에서 누구 다 지워? 오케이, 짝수번 다 지우세요. 지우시고. 남는 애를 벤 다이어그램에 색칠해보면, 여기하고, 지워졌고, 여기 색칠 낼 거고, 오케이, 여기 덜 지워졌네. 여기까지 지워져서, 요런 모양, 가운데까지, 세 번이니까 홀수 터치잖아. 여기까지 칠해야 돼. 이 모양이 내가 원하는 세 개짜리에 대한, 세 개짜리에 대한 뭐가 될 거다? 대칭 차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대칭 차집합은 그냥 뭐로 다 인정을 해버리자고? 무슨 터치? 오케이. 홀수 터치로 인정을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겨주셔서 285페이지에 7번 문제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8번 문제. 를 잠깐 보시면 8번. 자, 문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다이아몬드, B를 그거라고 할 때 우리 그냥 세모라고 바꿔서 합시다. 다음 중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 첫 번째 기억. 그냥 전부 다 볼게. U, 다이아몬드, A래. 아까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띵. 그림 좀 작게 그릴게요. 전체 집합에다가 A 하나 그려 놓으시고, 자, 무슨 터치? 오케이. 대칭 차집합은 홀수 터치. 자, 홀수 A, U, 띵. 그리고 A 한번, 띵. 그럼 얘 사라지고 남는 거 누구만 남아? A의 여집합만 남겠죠. 그래서 기억은 뭐가 된다? 참. 이거. 자, 니은 보세요. 니은. 공집합과 다이아몬드, 누구 아래? 우리 그냥 세모로 합시다. 세모 누구? A라고 했을 때, 얘네 이번에는 누구는 7해? 그렇지. A는 7해.
A7에 놓고 공집합이니까 칠할 게 없잖아. A7에 놓고 칠할 거 없으니까 그냥 뭐다? A. 오, 니은도 뭐네? 참이네. 디귿 보세요. AA.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그렇지. 공집합. 오케이. 잘하셨고. 자, 리을 보세요. 이거 그냥 안 그리고도 이제 풀 수 있지. 전체 집합 칠하고 공집합 안 칠하고 그럼 결과는 뭐야? 전체 집합. 오케이. 그래서 기억되고 누구 되고? 리을, 니은도 되고 그 다음 누구도 되고. 오케이. 리을까지 확인했네 우리가. 마지막 미음 보세요. 아, 교환법칙 성립한다 했으니까 미음까지 다 되겠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칭 차집합의 문제는 그래프를, 다시 벤 다이어그램을 막 복잡하게 다 그리는 게 아니고 무슨 터치만 하자? 오케이. 홀수 터치만 하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대칭 차집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뒤로 넘기셔가지고, 뒤로 넘기셔.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문제인데, 결국에 이제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해보면은, 우리가 합집합에서 N, A, 합집합 B,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세자? NA 더하기 얼마? NB-N의 누구? A 교집합 B. 요거 빼자고 했는데, 얘들아, 결국에는 A하고 B가 어떤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다고 치면은 이런 상황이겠죠? 이 전체 집합 안에 A하고 B가 들어있다 생각해봐봐. 그림 크게 그린다. 그림을. 자, 이 A 집합과 B 집합이 이렇게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는 거야. 얘가 A 집합. 여기 B 집합.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에서 합집합은 어쨌거나 이 전체 집합의 크기를 뭐 할 수가 없어? 넘어갈 수가 없지. 결국에는 얘는 전부 다 작거나 같다 N, A, 합집합 B. 요 정도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 이렇게 이해되세요? 아무리 커봤자 뭐야? 이렇게 될 거다. 요 정도 일단 알 수 있을 거고. 자, 하나 예시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볼까? 퀴즈 하나 내볼게. 이제 결국에 문제에서는 전체 집합이 50명이래. 50명인데 A를 좋아하는 애가 35명이고 B를 좋아하는 애가 25명이다 그랬어. 25명이다 그랬어. 그랬을 때 자, 겹치는 애가 15명이에요. 그랬으면은 겹치는 애가 15명이 그랬으면 여기 이제 몇 명 있고 오케이 20명. 여기 이제 몇 명 있고 오케이 10명. 그러면 여기 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네, 45명이 되니까 바깥 인원은 이제 5명이 될 거야. 5명.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인원 늘릴 거야. 자, 얘를 17명으로 늘릴 거야. 그러면 바깥 인원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보는 거지. 근데 여기가 늘어나면 보통 학생들이 여기도 뭐 줄어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여기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봐봐. 여기 17명이면 여기 몇 명이 되지? 18명이 되고 17이면 여기 몇 명이 되는 거야 이제? 8명이 돼서 요 합의 인원이 이제 몇 명이 돼요? 합의 인원이 43명이 돼요. 그쵸? 맞죠? 자, 43명이 되니까 여기 인원도 얼마로 바뀌어? 7로 바뀔 거고, 가운데가 늘어나니까 여기도 늘어나네. 그쵸? 결국에는 이 교집합과 A 교집합 B와 바깥에 있는 전체 여집합의 변화하는 방향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야. 얘가 많아지면 얘가 많아지고, 얘가 적어지면 얘도 뭐 한다는 얘기야? 적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교집합에 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물어봐요. 최대 최소. 교집합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첫 번째 물어볼 거야. 교집합의 최대 최소. 그러면은 최대값을 구하기 먼저 쉬우니까 최대값 한번 구해봅시다. 최대값 어떻게 구하면 되지? 얘랑 겹치는 게 제일 많으려면 그냥 여기 라지 B에 있는 애가 전부 다 A 안에 들어오면 그게 겹치는 게 제일 많은 거 아니야? 그렇죠? 얘의 최대값은 그냥 둘 중에 더 원소의 개수가 뭐 하는 거? 작은 거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NB 이렇게 될 거예요. NB 원소의 개수가 더 작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값이 될 거고 최소값은 그럼 어떻게 돼? 최소값은 가장 적게 겹치려면 겹치는 게 많이 없으면 되겠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가 줄어들면은 여기도 같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이 전체 여집합이 얘가 얼마가 될 때? 그렇지. 얘가 0이 될 때 여기 전체가 최소가 되겠네요. 최소.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가 0이라는 얘기는 A와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의 인원수와 똑같다는 얘기고, 아,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이렇게 되겠네. N, A, 합집합 B와 누가 똑같을 때야? N, U가 똑같을 때니까. 자, 합집합 인원수. 미안해. 원소의 개수 세봅시다. 얼마? 35 더하기 25 마이너스 교집합. 이 얼마가 나와야 돼? 50. 아,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 10. 요 정도가 딱 되겠네요. 10.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뭐 하는 얘기야? 넘겨보면은 최소값은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좀 써볼게. 최소값은 NA에서 NB를 더한 다음에 누굴 뺀 거? NU를 뺀 거. 전체 집합의 인원수를 뺀 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최소값이 된다 이거지.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거야. 만약에 이 부등식 관계에서 얘를 넘겨서 다시 쓴다고 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NA 교집합 B는 크거나 같다 얼마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U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요게 교집합의 무슨 값? 최소값이다. 근데 이 공식을 기억하지 마시고 항상 여기가 최소가 될 때, 전체 합집합의 여집합의 최소가 될 때 가운데가 가장, 교집합의 가장 작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교집합 말고 합집합수의 최대 최소 한번 알아보세요. 합집합수의 최대 최소. 네. 합집합수의 최대 최소. 자, 최소값을 구하기 좀 더 먼저 편할 것 같아요.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지? 최소값은. 그냥 이 A 합집합 B에서 B가 전부 다 A에 포함되면 그게 합집합 인원의 최소값이 되는 거지. 전부 다 포함되면. 맞죠? 왜냐면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부분이 없을 거니까. 아, 그래서 얘는 누가 된다? N, A.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더 인원수가 큰 거, 큰 집합의 원소에게 써야 될 거고. 그러면 합집합의 최대값은 아무리 커봐야 전체 집합 너무 못 넘어? 못 넘어. 아, 그래서 NU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더라. 전체 집합까지 우리가 다시 합집합 원소 개수까지 우리가 해결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 문제 잠깐 보시면 나머지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면 되고, 우리 이제 187페이지의 14번을 봅시다. 187페이지의 14번. 랄라. 자, 학생이 몇 명이래요? 40명이고 음악하고 영화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자, 학생이 40명. 전체 집합이 몇 명이란 소리야? 네, 40명이란 얘기고. 자, 전체 집합이 40명이란 얘기고. 자, 영화를 봅시다. 영화는 몇 명? 영화 몇 명? 18명. 영화 18명이래. 18명. 여기 음악 먼저 씁니다. 음악 몇 명? 음악이 26명. 그렇지. 26명. 영화가 몇 명? 18명. 이럴 때, 문제에서는 음악과 영화를 모두 좋아하는, 결국에 이제 무슨 집합에 대한? 교집합에 대한 뭘 물어본 거야? 최대와 최소를 물어본 거네. 최대값 구하기가 더 편하죠? 최대값은 그냥 영화 보는 애들 전부 다 여기 뭐 하면 돼? 포함되면 되니까, 최대값은 얼마더라? 18이더라. 이해됐어요? 그 다음, 여기에 최소와, 여기가 최소가 될 때는 여기가 얼마가 될 때라며? 여기가 최소가 될 때. 여기 0일 수 있는 거죠. 전체 합 인원이 40명이 넘으니까. 그럼 보세요. 결국에는 요 바깥에가 0이란 얘기는 최소값을 구할 때 합집합 인원수가 전체 집합과 뭐 하자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따라서 N, A 합집합 B하고 뭐하고 같다는 얘기? N, U가 서로 같다는 얘기.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요거는 몇 명에다가 음악 26명. 이제 음악을 A라고 놓고 영화를 B라고 냈을 때 26명 더하기 영화 18명 마이너스 N 교집합. 얘가 전체 인원 몇 명? 40명. 따라서 몇 명이 된다? 4명. 최소값은 4가 될 거고. 둘을 뭐라 했으니까? 빼주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 10.
네, 이 정도로 계산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이제 뒷부분 넘어오셔서 이제 마지막 개념. 부분집합의 뭐에 대한? 네. 원소의 합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 거예요. 원소의 합에 대한 얘기. 근데 이는 뭐 대단히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그냥 좀 한번 예시를 바로 봅시다. 15번을 보시면 S의 부분집합 중에서 누가 아닌 걸 뽑으라고? 공집합이 아닌 걸 뽑아서 A1부터 A31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하지. 자, S집합이 원소가 1, 2, 3, 4, 5, 5개야. 5개의 부분집합을 만들면 몇 개인데 전체? 32개인데. 32개인데 그 중에 누구 빼자고? 공집합 하나 뺐으니까 몇 개? 31개. 그들을 전부 다 쩍쩍쩍 나열을 한 거야. 근데 여기에서 최소 원소를 뽑아서 모두 더하라 그랬어. 최소 원소. 최소 원소.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부터 케이스별로 좀 하셔야 되는데 최소 원소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럼 최소 원소가 1이란 얘기는 1은 무조건 들어있다는 얘기다. 1은 무조건 들어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1이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니까 2의 몇 제곱개? 4제곱개 이렇게 될 거고. 자, 최소 원소가 2여야 돼? 2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있으면 안 돼? 1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죠. 이거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니까 2의 몇 개? 3승계. 그렇지. 3이 최소가 되려면 3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누구는 없어야 돼? 2, 1, 2는 없어야 돼. 그러면 2개로 만들 거니까 2의 몇 개? 제곱개. 이것도 하면 이제 좀 그래. 여기 몇 개이고 2의 1승계고 마지막 얼마? 2의 0승계. 각각 곱하셔서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1이 14개니까 16, 2가 8개니까 16, 3 곱하기 4는 12, 4, 5. 요거 이제 합을 구하시면 그게 답이 되더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17번을 보세요.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몇 개인 부분집합? 오케이. 3개인 부분집합의 원소 총합이 120일 때 각각의 합을 구하시오. 이번에는 숫자를 숨겨줬어. 자, 이미 이렇게 다른 문자로 줬다는 것 자체 얘네들끼리 겹치는 수가 없다는 얘기고, 여기서 원소 몇 개짜리? 3개짜리 부분집합의 개수. 개수 몇 개죠?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5개 중에 몇 개 뽑아주면 돼? 3개를 뽑을 건데, 뽑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잖아. 그쵸? 그럼 5개 중에 3개를 뽑으세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얼마로 나눈 거랑 똑같아? 네, 3, 2, 1 나눠서 몇 개? 20개의 부분집합이 이루어질 거야. 그럼 이제 제일 작은 수를 A라고 놨을 때 여기에서 이제 나열한다 치면 제일 작은 수 A, B, C부터 A, B, C 그 다음 얼마? A, B, D 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 얼마까지 가겠어? 이제 얘가 제일 큰 수니까 얼마? C, D, E까지 전체 몇 개? 이게 부분집합이 있을 거야. 이만큼이 전체 20개야. 이만큼이 전체 20개.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A의 개수. 자, A를 포함한 부분집합 개수 몇 개야? A를 포함하고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 뽑아야 돼. A를 포함하고 2개 뽑아야 돼. 그럼 몇 개예요? 그쵸?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A를 뭐 하는?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A 반드시 포함해야 돼.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 뽑아야 돼. 그쵸? 그러면은 얼마?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요거 이제 6개 이렇게 돼. 근데 B를 포함하는 것도 몇 개지? B를 포함하는 것도? B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몇 개야? 6개지. 그렇지. 결국에는 이 20개 안에 들어있는 A, B, C, D, E의 원소 개수가 전부 다 뭐 할 거다? 그럼 이렇게 푸실 수 있겠네? A 몇 번 들어있어요? 6번. B도 몇 번? 6번. C도 6번. D도 6번. E도 6번. 그럼 전체 합은? 각각 몇 번씩? 6번씩 들어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이렇게 하셔서 얘가 얼마가 된다?
120. 아, 따라서 내가 구하는 값은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확인하시죠. 20. 이해되세요? 이게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이럴 수도 있어. 자,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 이게 솔 1, 솔 2.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봐봐. 원소 3개짜리가 전체 몇 개라고? 20개야. 20개야. 그런데, 그러면은, 각각의 원소가 3개씩 들어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전체 원소의 개수 몇 개지? 3 곱하기. 3개짜리가 20개 있으니까 3 곱하기 20개에서 몇 개? 60개가 들어있어. 60개. 60개. 맞나? 아, 미안해요. 여기를 틀렸죠? 네, 여기가 20개가 아니고 여기가 몇 개여야 되네? 10개. 보는 내내 불편했겠네, 이 새끼. 왜 말도 안 했죠? 말을 어떻게 해줘? 말 못 해주지. 10개, 이제 10개,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전체 원소의 개수는 3개짜리가 10번씩 들어있으니까 30개. 아,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전체 원소 30개야. 근데 종류가 몇 개지? 종류가? 그렇지, 5개예요, 5개. 그러면은, 얘를 5종류로 나눠주시면 각 종류당 몇 번씩 들어있는 거 똑같아? 6번. 아, 그래서 전체 합은 그냥 뭐랑 똑같던 얘기 6 곱하기 또 8네요. A도 6번, B도 6번, E까지 6번 있고 얘가 120번. 뭐 이렇게 푸셔도 괜찮죠. 이렇게 푸셔서 답은 어차피 똑같이 20으로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집합단원도 크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없어요. 이제 뒷부분까지 봤을 때 많이 어려운 문제가 없고, 나중에 이제 내신 때 우리가 3개짜리 집합에 대해서 이제 심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 오늘 그때 집합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